비가 올 것 같아. 너는 소리내어 중얼거린다. 정말 비가 쏟아지면 어떡하지? 너는 눈을 가늘게 뜨고 도청 앞 은행나무들을 지켜본다. 흔들리는 가지 사이로 불쑥 바람의 형상이 드러나기라도 할 것처럼 공기 틈에 숨어있던 빗방울들이 일제히 튕겨져 나와 투명한 보석들같이 허공에 떠서 반짝이기라도 할 것처럼 너는 눈을 크게 떠본다. 좀 전에 가늘게 떴을 때보다 나무들의 윤곽이 흐릿해 보인다. 다들 이 구절 들어보셨나요? 바로 2024년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한강 작가의 소설 소년이 온다에 나오는 구절인데요. 독서의 계절을 맞아 붓키즈 팀은 소년이 온다의 배경지 광주에 직접 가보았습니다. 준비되셨나요? MBTI 파워티도 F가 되는 붓키즈인 강주 지금 시작합니다. 5.18 민주화운동 기록관은 광주 지하철 1호선 금남로 사가역 4번 출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5.18 민주화운동만을 깊게 다루는 기록관이 시내 한가운데에 있어 흥미로웠는데요. 이 금남로 사가에서 민주화운동이 활발히 일어났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기록관에서는 안내와 해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붓키즈 팀이 방문한 날도 평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단체 견학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기록관은 총 3층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1층에서는 민주주의 운동의 전개 과정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 당시 모습을 보여주는 생생한 영상이나 증언과 민주화 운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동상, 공간을 이용한 전시 등이 있었습니다. 항쟁의 1층을 지나 민주학생 운동의 발자취를 따라 올라간 2층에는 다양한 자료들이 기록이라는 주제로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마지막 3층에는 유산이라는 주제로 5.18 민주화운동 기록물이 세계 기록문화유산에 등재되기까지의 과정과 민주화운동이 세계에 어떻게 영향을 주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광주 민주화운동을 다룬 한강 작가와 임철우 소설가의 작품 세계와 배경에 대해서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 5.18 민주화운동 사적지를 경유하는 518번 버스를 타고 도착한 국립 5.18 민주묘지. (5.18) 민주화운동은 깨어있는 민중들이 민주사회 발전의 원동력임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는데요. 나아가 불의와 독재를 거부하는 민주화운동이 합법성과 정당성을 갖고 있음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광주의 5월에 우리나라 민주주의를 수호하다 희생되신 분들이 이곳 국립 5.18 민주묘지에 영면하고 계십니다. 국립 5.18 민주묘지는 5.18 민주화운동의 정신과 역사적 의미를 확인하는 상징적 공간이자 의로운 희생의 가치를 기리는 자유와 정의를 갈망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삶들이 만나는 공간입니다. 묘역 조성 당시 전개한 범국민 수호운동의 헌수자 이름을 새긴 헌수기념비, 우리나라 전통 조성물인 단간지주 형태를 현대적 감각에 맞게 형상화한 추모탑, 민족사에서 불의와 폭압에 대한 불굴의 저항정신을 나타내는 대표적 민중운동인 의병활동, 동학농민운동, 3.1운동, 광주학생항일운동, 4.19 혁명, 5.18 민주화운동, 통일운동 등 근현대사에 나타난 7개의 큰 맥락을 담은 역사마당, 국립 5.18 민주묘지는 단순히 과거에 머무른 공간이 아닌 현 시대와 연결해주는 상징적인 공간입니다. 광주 간호대학 옆에 위치한 오행기념각은 일제강점기에 지어진 서양식 벽돌조 건축물입니다. 선교사로 활동하다 순교한 클레먼트 오웬과 윌리엄 오웬을 기념하기 위해 세워진 이곳. 광주 지역 서양 선교사들의 선교 및 건축 활동을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건물입니다. 우일산 선교사 사택은 광주에 남아있는 가장 오래된 서양식 주택인데요. 광주 지역에서 활발한 봉사와 선교 활동을 펼친 오웬 선교사, 고아들과 환자들을 사랑으로 품었던 우일산 선교사, 아름다웠던 그들의 발자취를 따라 남아있는 건축물들도 아름답습니다. 학생들의 5.18 민주화운동의 핵심이었던 광주 수피아 여자고등학교. 민주화운동이 진행되던 1980년 5월, 학생들과 졸업생들은 시민과 연대하며 정의와 자유를 위한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이후에도 학교는 피해 학생들과 시민들을 추모하고 운동의 정신을 계승하려는 활동을 이어오고 있으며 단순히 학문적인 교육을 넘어서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시민 정신과 저항의 상징으로 남아 있습니다. 북퀴즈와 함께 살펴본 광주의 시간들 어떠셨나요? 5.18 민주화운동은 과거에 벌어진 역사적 사건이 아닌 현재와 함께 공존하는 것임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끝나기 전 해야 할 게 하나 있죠? 북퀴즈 질문입니다. 다음 중 책 소년이 온다에 대해 알맞은 것은? 1번 작가 한강은 소년이 온다 출판을 위해 900명의 증언이 담긴 5.18 사료집을 모두 읽었다. 2번 소년이 온다에서의 인물들은 모두 가상인물로 실제 인물을 모티브로 하지 않았다. 3번 소년이 온다의 영문판의 이름은 휴먼 액트이다. 정답은 바로 1번입니다. 한강 작가는 소설임에도 역사적 사실을 정확히 담고자 사료 전집을 비롯해 여러 자료를 찾으며 집필하였다고 합니다. 너티아 팀이 이번에 살펴본 소설 소년이 온다. 단순히 소설로서의 매력뿐 아니라 올바른 역사를 알리는 중요한 매개체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2024년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며 국내에서는 다시금 5.18 광주 민주화운동을 기억하는 계기가 되었고 해외에서는 올바른 민주화운동의 전개 과정과 역사를 알리는 좋은 디딤돌이 되었습니다. 자극적인 디지털이 난무하는 현 시대에서 책이 주는 문화의 힘을 다시 한번 실감하게 되는 나날입니다. 작가 한강은 이 소설을 젊은 세대, 어린 학생들이 읽어서 광주로 들어가는 관문이 될 수 있다면 좋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소년이 온다 속 동호, 정대, 은숙, 나, 선주, 동호의 어머니를 만나셨나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광주는 어떤가요? 지금까지 독학논정대 팀 너티아가 준비한 북퀴즈인 강주였습니다.